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지요. 이제 지금 10월 한 중순에서 말, 자 이제 11월 초중이 되면 각 서울권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 또 서울에 있지 않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 해서 각 대학의 이제 학과 전공에서 2차 면접이 줄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이 시즌이 되고 이때가 되면 11월부터 12월 초중까지는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이제 줄줄이 그 면접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우리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1차에 당당히 합격이 돼서 지금 의대 또 뭐 교대 다른 학과들 여러 타학과들 해서 지금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비를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본 학생들 중에서 이제 2023학년도 내년 내후년 2024학년도 이후에 또 내가 의대를 가겠다 그랬을 때 어떤 지금 면접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그 면접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겠죠. 근데 이제 그 의대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과의 면접 문제, 기출 문제, 면접 문제들, 약간 의대는 뭐 MMI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학교마다 또 다른 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면접 문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준비해온 그 과정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과 관점을 면접관들에게, 대학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면접 문제 유형을 잘 보고 알면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혹은 2학기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어떤 관점에서 쭉 성장시켜오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보여요. 왜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힘과 성장이 여러분들의 그 과정의 능력을 갖고 결국은 이 모든 학과,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요. 교대도 그렇고 일반 뭐 경영학도 그렇고 다른 학과에서도 그걸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맞는 전공 역량이 여러분들의 관점들이 이 면접 문제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대학교 의대 MMI 기출문제를 보면 여실히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면접은 아웃풋이다. 면접 문제 유형을 잘 아는 학생들이 사실은 현명하고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 유형을 대비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갈 테니까. 그래서 일반고, 해외고, 자소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로 1차 서류가 이제 여러분 당락이 결정이 돼서 2차까지 가는 거고 검정고시 해외고 또 대안학교 학생들 생계부가 없는 우리 학생들은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올바른 기관에서 증빙받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이 증빙서류를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 로드맵에 맞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대학 측에 보여줄 수 있게 증빙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결국 문제 유형, 문제 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권연 학생부 종합전형 아카데미 입학사항관 아카데미죠.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게 개편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들이 메시지들과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요번 그 MMI 면접 전국에 있는 의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좀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들어가서 권연 고교학점제 아카데미 들어가서 보시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이제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차 합격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즌별로 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고 원래는 이제 이런 시즌별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 외에 전체 생계부와 또 우리 그 국제학교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뭐 해외고라든가 또 검정고시 내한학교 학생들처럼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연 단위로 보통 이제 의대를 가려면 한 2년에서 1년 늦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꾸준하게 서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이 확충이 되고 의식과 성장이 의식과 생각에 대한 성장이 우리가 커지는 건데 성장하는 건데 보통 지금 단기 수업에서의 저희가 구성해 놓은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에 된 저한테 지금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저한테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1차에서 또 찾다 저를 찾아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의 개인 제출 서류를 분석을 합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런 그 면접에 대한 모든 모듈들과 프로세스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시를 보면 의료 관련 제시문 상황 면접 수업을 해야 돼요.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학교마다 의료 관련 제시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시사 교과 관련 제시문 상황 면접 수업을 또 하고요. 이제 4차 시에서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근간으로 해서 인성 사회성 관련 제시문 면접 수업을 합니다.
5차 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비판력, 추론 및 분석 능력, 딜레마 제시문, 상황 면접에 대한 수업을 해드리고요. 6차 시에서는 과학 도표, 수학 제시문에 대한 활용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7차 시, 8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각자 뭐 대학 의대가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개인별 지원 대학 기출문제 풀이 또 8차 시까지도 개인별 지원 대학 기출문제 풀이해서 이건 아주 엑기스로 지금 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는 계속 저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준비를 혼자 했거나 다른 데서 해서 2차 면접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면접 수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보시고요. 저희는 지금 뭐 제주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업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와 연결돼서 그 상황에서 하고 있으니 전국 각지에 있는 학생들 교대도 그렇고 의대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거나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면 비대면으로 실시간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런 수업에 대한 뭐 어떤 패러다임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인지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대 MMI 기출문제 치타르빵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제시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인이 나오고요. 시타르가 나오고 그래요. 어떤 시츄레이션, 상황에 대한 면접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이렇게 이제 상인의 대사가 나와요. 시타르타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놓는다. 병사는 힘, 상인은 물건, 교사는 가르침, 농부는 쌀, 어부는 물고기. 그래서 이제 각 군마다 자기 어떤 달란트와 본인 어떤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내놓는 거죠. 상인. 그건 알겠어.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인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과 시타르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처를 얘기하죠. 다르다는 건데 상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알겠다.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야? 시타르타가 얘기한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나는 사색하고 단식할 줄 안다. 그게 내가 가진 것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유형은 상황 논리 문제에서의 어떤 가치관들을 물어보는 의사에 필요한 가치관들을 또 추론 능력과 판단 능력을 그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시츄에이션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제시문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짧게 그 단기간 어떤 그 면접에 대한 대비반, 이제 그 비대면 대비반을 얘기할 때 그 커리큘럼들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커리큘럼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점이라는 걸 잘 알고 준비를 하냐, 아니면 관점을 모르고 그냥 준비하냐, 전략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시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든 생각은 이게 문제예요. 제시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짧은 제시문이에요. 뭐 이제 경희대학교나 또 연세대학교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 제시문 기반의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 굉장히 길죠. 뭐 그런 것도 해드리면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기르는 힘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 짧은 영상의 수업으로서는 관점에 대한 중요성과 관점을 기르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짧은 상황을 다 들어가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상인이 대답하는 거, 스타르타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병사가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내놨다는 게 그렇지만 시타르타는 나는 사색하고 단식할 줄 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그게 다다. 상인은 계속 당신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현실적으로 상인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것, 계속 뭘 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경영학과 가는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내가 경영학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서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면접 문제를 이제 면접 문제에 접근을 해서 그 제시문을 풀다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뭘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서비스를 통해서 내 서비스의 니즈에 필요한 사람들과 내 서비스가 서로 맞닿아서 소통이 돼서 내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타인들의 니즈가 충족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와 타인들,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현재 의미에서는 그 경영학과를 갈 때 소비자를 그냥 소비자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또 나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봐야겠죠. 타인들을. 그랬을 때 내가 누굴 뭘 자꾸 달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게 경영학과죠. 재밌습니다. 자, 상인이 계속 뭘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상인의 어떤 관점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자기 자신의 것을 갖고 타인과 함께해서 뭔가 소통을 통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를 더 이루거나 나아갈 수 있는 상인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타르타는 뭐 하죠? 나는 사색하고 단식할 줄 안다. 그게 내가 가진 것들이다 하면서 단정을 짓는데 질문 1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을 읽고 다른 우리 생각은 어떠냐? 우선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상인이 주로 보이고 상인은 자꾸만 뭘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상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질문이 지원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원자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지금 저하고 대면하지 않은 제가 모르는 학생들 또 대중적인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꽂히는 게 어느 건지 좀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꽂힙니까? 여러분들 힘에 꽂힙니까? 상인처럼 물건에 꽂힙니까? 여러분들은 교사의 가르침처럼 가르침에 꽂힙니까? 농부의 쌀, 어부의 물건. 여러분들 달란트는 결국 뭡니까? 우리 학생들 처음에 의대를 간다고 해서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자신이 속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1차가 합격돼서 영광의 순간인 2차 면접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서류를 뭐 생활기록부를 혹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각자가 보이는 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준비했던 과정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된다. 나는 의사로서의 그냥 어떤 기술만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다. 그거 갖고 사람과 소통을 하겠다. 그게 보이는 학생들은 그렇게 보일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의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보이는 건 시타르타 같은 사색하고 단식할 줄. 다시 말하면 사색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다 이렇게 좀 더 잘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식이라는 의미는 뭐 굶는다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욕심 없이 그냥 내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욕심은 최대한 줄이고 나의 그 남는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쓰겠다. 내가 그것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미다, 이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중에서 또 어떤 학생들은 시타르타의 관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의사는 가리키는 것이다. 의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병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리키고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의사들도 이제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이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준비했던 과정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질문 3을 한번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의 상황 이후에 상인이 시타르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갈등이죠. 상인의 가치관과 시타르트의 가치관. 뭐 우리가 교사, 병사, 그다음에 농부, 어부는 1대1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아웃풋이 있고 난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걸 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게 나의 최선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스타르타는 나는 사색하고 단식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상인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후속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게 상황을 복원해서 이제 문제를 면접 봤던 학생의 그 복원된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타르트라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사색하고 단색할 줄 안다. 단식할 줄 안다. 그게 내 가진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우리 환자들과 또 우리 사람들, 국민들, 타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 나았다는 것은 의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그 사람이 그냥 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선의 임무겠죠. 물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옥죄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뭐 환자의 상태라든가 또 어떤 병원 환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무슨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단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환자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로서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서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에 또 상황에 벗어나는 환자가 왔다고 해도 이 환자에게 최선은 무엇인가를 한가 생각해 봐야겠죠. 너무 병이 깊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리키는 어떤 학생 의대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요즘은 이제 그 예방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선생님 병이 다 깊어져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예방의학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순수 과학 부분, 기초 과학 부분들이고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병이 깊어졌을 때야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병에 걸렸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증상이 없다 보면. 그리고 그 병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현대가 굉장히 대단히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잘 바쁜 생활 속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동 ADHD나 우울증 같은 경우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랬을 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사실은 예방 기초의학, 순수의학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환경 파괴와 이런 복잡해진 어떤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는 예방의학에 더 집중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의대도 준비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삶에서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인에게 시타르트라면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물건인데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물건을 갖고 당신은 어떻게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당신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본 시선과 관점 안에서만 당신이 남한테 뭘 달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타인들에게 뭘 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에서 얘기할 겁니다. 나의 사색은 어떤 의미에서 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단식을 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단식을 통해서 어떤 아이는 또 하나가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색과 단식은 단순히 나 혼자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사색과 단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색과 단식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진 것들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의미가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의 즐거움과 나 혼자의 사색과 나 혼자의 단식이라면 그것은 상인에게 말을 못하겠지만 아마 우리 의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그동안 힘들게 생활기록부를 성장시켜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또 안 맞고 법하고 안 맞고 최소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가 기재되는 방법들이 계속 1년마다 바뀌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의 개성과 장점을 잘 생기부를 통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일반 뭐 특목고 자서고 학생들 잘 또 전공 그 과목을 통해서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냐 입학사관과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걸 생활기록부로 잘 보여주냐가 중요한 건데 자꾸만 규제가 있죠. 어떤 학교는 또 그것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이것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겪은 나의 성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과정들은 삭제가 되거나 또 쓸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강력적으로 그런 힘도 여러분들을 제재하는 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가치와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말을 주장을 하고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설사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계속 이제 글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여오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글자 수가 줄어들고 뭘 하던 어떤 상황이든지 생계부를 여러분들의 개성과 장점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꿈에 다소 위협을 받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과정들이 물거품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전공 교과를 통해서 선택 진로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보고서가 보고서 자체는 못 들어가요. 생활교육부 이제는. 하지만 그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수행하면서 느낀 여러분들만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새로 바뀐 2021년, 2년 새로 바뀌는 교과목 세특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교사마다의 관점이 달라서 그걸 넣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또 못 넣게 하는 그런 어떻든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학교에서는 연출이 되죠.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이상엔. 또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한테도 불리함이 분명히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와 여러분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과정을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긴 그 가치라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불의로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근데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의사가 되는 능력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뭐 비단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그렇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이 상황에 이 기출문제 장문으로 나오든 단문으로 나오든 상황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이 제시문이 여러분들의 것을 녹여낼 수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점과 서류를 준비하고 생계부를 만들고 증빙서류를 만들어갔던 성장해갔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이런 이제 그 시타르타방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문제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서류를 진위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3번에 아직 자기소개서가 내년까지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그 3번의 그런 자소서 문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2018년, 2019학년도에 본 그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소서가 4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2021년, 2022학년도는 자소서가 3번으로 줄었는데 여기서는 자소서 4번 항목에 쓴 무슨이라는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었던, 여러분들이 의미 있었던 책을 써서 냈죠. 서울대학교의 그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책을 하나 넣어도 여러분들의 테마와 여러분들의 전공 그 테마와 의미가 맞는 충분히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면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요 지금 상황 질문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책을 통해서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아리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는가? 또 앞으로 그 타인의 도움을 받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타인들한테 어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갖고 면접을 갖고 여러분들이 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 자료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계부, 또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검정고 시일과 학생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했는가? 또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시선으로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해왔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납니다. 또 뭐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면 말해보라. 왜 그 여행이 기억에 남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데 뭐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어떤 분야의 의사가 되겠다. 정형외과 의사인데 어떤 분야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공에서 우선 가장 말씀드릴 때 가장 여태까지 중요한 게 뭐야? 로드맵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진로가, 내 학과가 내가 선택한 그 전공에 대한 내 진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시작하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테마대로 가야 된다고. 그것을
뭐 우리가 내신을 갖고 가는 우리가 생계부를 갖고 가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올 때는 그 시스템에 붙여서 생계부를 만드는 그 시스템에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사관과들과 교수들한테 보여주면 되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증빙서두라는 시스템에 붙여서 대학 요구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입사관과 교수들에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금방 익힐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 부분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의미와 생각들은 이거는 오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DNA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것이 아직 내 어떤 밖으로 발화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거,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수술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과학에서였던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실험을 했다면 그 실험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실험을 설명하고 그 실험에서 배운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우리가 활용한 도구면 그 도구의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상황 면접 후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서류를 갖고 진위 확인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서류를 통해서 생계부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야 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서울대학교 MMI 2019학년도 문제로 났습니다. 뭐 그게 서울대뿐이 아니고요. 다른 뭐 성균관대, 중앙대, 뭐 한림대, 다른 여러 가지 뭐 인제대, 의대 뭐 이런 데 많이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거를 내가 준비했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이 느꼈던 시각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걸 대입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